지금껏 봤던 흑수저 집안들은 대부분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게 아니더라도 이 중에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어쩌면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나이 먹고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살기 싫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부모를 두고 있다면 나를 낳아준 대가로 부모를 책임지고 효도를 강요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효도를 하는 방법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효도는 물질적으로 강요하는 효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의 부모일수록 자식이 취직하면 그동안 낳아주고 키워줬으니까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라, 아니면 누구 자식들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차도 바꿔주던데,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은 요즘 2030은 내 몸 하나도 챙기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몸 하나면 맨날 돈 거릴 거고, 부모님 부부싸움의 90% 이상은 다 돈 문제일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자라서 부모님한테 용돈 몇천 원 달라고 하는 게 눈치 보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버스비 1,000원을 아끼고 그걸로 용돈을 해서 쓴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 특징 두 번째는, 매달 버는 수입에 비해서 매달 나가야 되는 카드값, 대출금이 더 많아서 계속해서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하겠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 매달 버는 돈이 뻔한데도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와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빚내서 여행 가고 하는 거 보면 진짜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 특징 세 번째는,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축을 한다고 해봤자 남는 돈도 별로 없으면서 말이죠. 사실은 가난할수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아니라면 작은 돈이라도 아끼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서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더 벌 수가 있다면 그거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놔봤자 1년에 이자로 30만 원 가까이 받을 텐데,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는 진짜 답도 없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할수록 리스크가 적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존심은 강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 사는 척 보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말라 비틀어져서 대출에다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땡기지만 남들한테 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명품백을 사거나 무리해서 차를 바꾸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나면 그 자존심이 밥 먹여주질 않는데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데 대부분 가난할수록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건 자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건 부채라고 말이죠. 그럼 대표적인 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자동차, 실거주용 집, 신용카드 빚이 있고, 반대로 자산은 세입자를 세팅해 놓은 부동산이나 배당금을 주는 주식, 코인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거나 계속해서 나한테 이득을 주는 게 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집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집을 매매로 샀다고 해도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안은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대출 이자로 계속해서 돈을 갚아야 돼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는 시세가 올라서 팔기 전까지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거주 목적인 부채라고 보는 게 맞고, 자동차는 시동을 거는 순간 감가가 되기 때문에 진짜로 한정판 모델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여섯 번째 특징은,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힘들고, 일곱 번째는 가난하지만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고 맨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매주 로또를 사곤 합니다. 사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더라도요, 몇 년 안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게,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몇십억이 생기면 좋은 차, 좋은 집부터 사고 화치를 부릴 생각부터 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정말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솔직히 차 사고 집 하나 사면 끝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가난한 집안에서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요, 소비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당장 빚부터 갚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을 사야 되고,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지는 각자 성향, 각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솔직히 10억으로요 연배당 5% 정도가 나오는 배당 ETF만 사도 1년에 대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배당 소득세를 빼더라도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올해 30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집안에서 24시간 안 쉬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솔직히 월에 300만 원만 있어도 아끼고 살면 5인 가족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월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가치는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의 가치를 돈과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단순하게 숫자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진짜 가난한 집이라면 이런 거 체크해볼 시간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어정쩡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적어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우선 충분한 돈부터 벌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걸 챙기는 게 올바른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발악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미 저보다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같이 힘내서 이 자본주의를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